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함수 2단계 함수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1번 창에서요. 요 함수 1번 문제를 보실 건데 우리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요 sumif하고 countif가 나왔습니다. 이 sumif하고 countif가 나왔는데요. 여기 알맞은 함수가 라는 말이 없을 때는 여기 주어진 함수를 모두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부서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부서 중에서 자재부 요 자재부의 실적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보통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에버리지잖아요. 그런데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에버리지 if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는 에버리지 if 대신 sumif하고 countif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sumif와 countif를 가지고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이 있다라고 하면 세 과목의 합을 구한 다음에 과목의 개수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sumif 나누기 count if를 해줘야지만 이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우리 sumif를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sumif에 들어가 주셔서 우리가 sumif 구문은 먼저 조건 범위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조건 범위는 지금 부서예요. 요 부서가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요 크리테리어라고 하는 건 조건이죠. 이 조건은 지금 뭐냐면 자재부가 되는 겁니다. 자재부에 해당하는 요 실적의 합을 구한 거예요. 지금은 실적의 합을 구한 거고 우리가 여기에서 요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여기서 나누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나누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요 자재부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지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여기 함수 추가로 들어가서 count if로 들어가 주면 되는 거예요. count if로 들어가 주셔서 요 자재부의 요 부서 중에서 자재부가 몇 개인지 요거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그리고 count if라고 하는 건 조건에 맞는 개수죠. 렌지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의 범위, 크리테리어는 조건을 직접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재부가 4개예요. 아까 나온 합에다가 이 4를 나눈 결과가 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4가 나왔고요. 네, 2번 문제로 가서 보시게 되면 2번 문제는 Dmax하고 에버리지가 나왔습니다. Dmax와 뭐가 나왔냐면 요 에버리지가 나왔어요. 그럼 문제를 보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조건을 따로 입력을 하라고 하는 요 칸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건도 잘 입력을 해줘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직급이 대리 이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야. 직급이 대리에 해당하는 총점과 직급이 사원이 총점의 최대값 총점의 최대값을 구해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직급이 대리인 총점과 직급이 사원이 총점에 여기 총점이라고 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최대값에 대한 평균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여기다 이제 써줘야 되는데 뭐라고 써야 되냐면 직급이 우리가 지금 필요한 조건은 직급이 대리인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급이 뭐인 게 필요해요? 사원인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놓고 직급이 대리인 사원들 이 총점의 최대값 하나를 뽑아내야 되고 또 직급이 사원인 총점 중에서 최대값을 또 뽑아내야 되겠죠. 그 두 수에 대한 뭐를 구해야 된다?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나오는 거는 평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뭐에 들어가야 되냐면 에버리지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AV, ERAGE 여기에 들어가서 첫 번째 넘버원은 대리에 해당하는 요 총점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고 넘버 2는 여기 직급이 사원인 요 총점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Dmax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Dmax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Dmax 이렇게만 치면 이 Dmax 나오니까 이 Dmax라고 하는 거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함수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 하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죠. 뭐를 포함을 해야 된다? 필드명을 포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4번부터 여기 총점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1, 2, 3, 4다라고 했을 때 이 총점에 대한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필드의 열번호는 뭐가 돼야 된다? 4가 돼야 된다. 만약에 난 4를 입력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필드명이 입력이 되어 있는 이 L2를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건은 뭐다? 직급이 누구인 거? 대리인 거.
그럼 지금 요 Dmax는 직급이 대리인 거에 대한 총점의 최대값을 구한 거예요. 근데 확인 누르면 안 돼요.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경우에는 요 에버리지로 다시 넘어가야 되니까 요 수식 입력줄에서 에버리지를 갖다가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에버리지 함수로 넘어와요. 여기서 Dmax를 눌러주게 되면 Dmax로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식 입력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다시 가서 Dmax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똑같죠. 범위는 다 똑같고 또 요 총점의 열 번호도 4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건 뭐예요? 요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4원에 대한 총점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그 두 수의 평균값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학생 성적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문제를 함수를 보니까 if 에러가 나왔고 choose rank 함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랭크가 나왔을 때는 이 내림인지 오름인지가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내림 차순인지 오름 차순인지를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합계 점수가 높은 거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높은 거니까 내림 차순이죠.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사람이 1등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내림 차순으로 구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를 보면 성적 합계에 대한 순위를 1위는 1등, 2위는 2등, 3위는 3등이에요. 그 외에는 공백이에요. 요 그 외에는 공백 처리를 우리가 뭘로 구하면 된다? 요거 if 에러로 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f 에러가 나오면 보통 먼저 함수를 써야 돼요. 그죠? 여기다가 클릭을 해 주시고 if 에러로 들어가 주셔서 if 에러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요 값에 에러가 발생을 하면 여기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입력을 해야 되는 값을 요 밑에 칸에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외의 값이라고 하는 것보다 공백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큰 따옴표 2개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커서를 밸류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옮겨주고 다시 함수 추가로 들어가서 누구 들어가야 돼요? 추주로 가주셔야 됩니다. 추주로 가서 이렇게 추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요 인덱스 추주 함수에서 요 인덱스 넘버라는 건 숫자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요 성적 합계에 대한 순위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랭크 함수가 나온 거니까 여기에다가 rank.eq 이렇게 함수 마법사와 직접 함수를 쓰는 거를 이렇게 섞어서 문제를 풀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 요 숫자가 요 263이라고 하는 김민수의 요 성적 합계가 어디에서, 여기 심표 눌러야 되겠죠? 여기 성적 합계 전체에서 몇 등 했냐 이걸 구하는 거죠? 얘는 움직이면 안 되겠죠? 우리가 랭크 함수에서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전체 범위는 꼭 뭐를 해야 된다? 절대 참조를 해야 된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높은 것이 점수가 높은 게 1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림차순이에요. 그래서 내림차순일 때는 0을 쓰거나 생략을 하거나, 그래서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름차순일 때는 꼭 2를 적어야 돼요. 하지만 내림차순일 때는 0을 써도 되고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1등이면은 1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등이라고 써주면 되고, 탭을 눌러서 또 2등 써주면 되고, 3등은 또 3등이라고 했어요. 그럼 원래는 if 에러가 없다라고 하면 4등 밑에 그 밸류 4번에다가 큰 따옴표 2개 공백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 4등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냥 안 써서 에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샵 밸류라고 나와 있죠. 이게 나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 에러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백이 나타나겠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나머지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1등, 2등, 3등까지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1, 2, 3등이라고 나오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이제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로 가서 보니까 요 서치하고 뭐가 나왔어요? 레프트 함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서치랑 같이 또 이렇게 나오는 함수가 find가 있죠. 서치 대신 find가 나오기도 하는데, 서치와 find의 차이점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냐 안 하냐 이 차이죠. find가 대소문자를 구분해야 되고 서치는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서치가 나올 수도 있고 find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요 직업 메일, 여기 직업 메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요 골뱅이 앞에 있는 문자열만 추출해서 여기 직원 아이디에다가 표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는 서치하고 레프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레프트로 그냥 푼다 그러면은 요게 민수라는 요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니까 왼쪽부터 다섯 글자 하면 되지만 밑에 있는 요 수지는 또 여섯 글자예요. 글자 수가 여기 나와 있는 아이디의 글자 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왼쪽에서 몇 번째까지 출출해야 된다라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우리가 함수 마법사로 들어가서 레프트로 한번 가볼게요. 직접 써서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레프트에 이렇게 들어가 주셔서 요 레프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에서 요 직업 메일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글자 수를 오라고 적으면 이렇게 민수가 떠요. 하지만 우리가 요거 하나를 구하고 채우기인들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왼쪽부터 아이디에 해당하는 그 닉네임이 다 다르죠. 글자 수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를 이용해서 search라고 하는 search 함수명을 직접 입력을 할 때는 스페링 잘 보셔야 됩니다. 요 search에 들어가서 누구까지 위치를 여기에 지금 보면 공통으로 골뱅이는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골뱅이에 있는 위치를 먼저 찾을 거예요. 이렇게 골뱅이의 위치를 여기 우리가 search나 find에서는 찾으려고 하는 문자를 먼저 입력을 하고 어디서 찾을 거냐? 여기서 찾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가로를 닫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 6이니까 골뱅이까지의 글자가 6이니까 이렇게 골뱅이까지 나와 버렸어요. 근데 골뱅이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뭐를 뺀다? 1을 빼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그러니까 아까 골뱅이가 보였지만 지금은 안 보이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나머지 채우기인들을 해도 이제 골뱅이 앞에 있는 닉네임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서치가 골뱅이까지 구해주고 골뱅이 글자 한 글자를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닉네임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많이 봤던 기출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find가 나오든 search가 나오든 지금 형태로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left가 아니고 mid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mid가 나오면 첫 번째부터 골뱅이까지 위치를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네,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는 함수가 if, and, or이 다 나왔어요. if 안에 and, or까지 다 나왔습니다. 알맞은이라는 말 없죠. 다 써야 돼요. if, and, or를.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니까 국어가 80 이상이고 이고니까 and가 들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and지만 여기서는 영어나 수학 중 한 과목이라도 뭐가 되면 80 이상이 되면 여기에서 중 한 과목이라도 라고 나왔다라는 건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5R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국어는 80 이상이 돼야 되고 무조건. 그리고 여기는 둘 중에 하나만 80 이상이 되면 뭐가 된다? 통과가 되고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응용된 그런 if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고 풀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의 if 문제는 해결이 될 거예요. 그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if로 들어가 주시고 if에 들어가서 if 함수는 조건식을 적을 때 한 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and나 or를 이용하면 여러 개의 조건을 나열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and 누구? 요 국어. 요 국어는 무조건 80 이상이 돼야 돼요. 80 이상이 안 되면 통과가 안 돼요. 국어는 무조건 80이 돼야 된다라는 거. 하지만 영어나 수학은 두 과목 중에 하나만 80이 돼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야 된다? OR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가 80 이상, 그 다음에 수학이 또 얼마? 80 이상. 지금 가로를 닫는 건 OR에 대한 가로고요. 또 가로를 닫는 건 AND에 대한 가로예요. if 함수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는 요 끝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true가 나오든 false가 나와야 돼요. true나 false가 안 나왔다라는 건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true가 나오면 얘는 뭐다? 통과예요. 통과. 그렇지 않으면 얘는 뭐다? 공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통과 공백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채우기들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함수 2단계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2번이니까요.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함수 2번에 들어가서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지금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count if s, sum if s, average if s에서 알맞은 함수를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함수를 써야 될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함수명을 먼저 보라고 하는 겁니다.
등급이 뭐가 되고 A이고 요 첫 번째 조건 승객이 1000 이상 이게 두 번째 조건이죠. 승객 수의 뭐를 구하라고 했어요? 합계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함수가 필요하다? sumif s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sumif s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죠? sumif s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sumif s와 average if s count if s 뭐 이렇게 있는데 sumif s와 average if s에서는 계산을 해야 되는 그 계산 범위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sum range라고 나와 있죠. 합계 범위, 렌지 범위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산하는 거는 승객 수의 합계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여기를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탭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얘네들이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조건 범위 1, 조건 1이에요. 이 1이 한 세트가 되죠. 첫 번째 조건은 등급이라 그랬잖아요. 등급이 뭐에 해당이 되는 A라고 했어요. 등급이 뭐다? A다. 이렇게 우리가 조건 쓸 때는 큰 따옴표 안에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승객수가 요 승객수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1000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넣어주게 되면 요 두 조건을 맞는 거에 대한 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합이 지금 얼마다? 5,600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를 가서 보니까 여기에 또 이렇게 조건을 써야 되는 칸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dsum하고 지금 뭐가 나왔어요? sum이 나왔어요. dsum과 뭐가 나왔다? sum이라는 함수가 나왔는데요. 그럼 문제를 보면 전공이 컴퓨터 공학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조건이에요. 전공이 컴퓨터 공학인 점수 합계의 비율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비율 구하는 공식을 알려줬죠. 컴퓨터 공학의 점수 합계에다가 전체 점수 합계를 구해라.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의 점수 합계는 dsum으로 구하면 되고 전체 점수의 합계는 뭐로 구하면 돼요? sum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건은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전공, 여기에다가 전공 컴퓨터 공학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 전공 밑에 컴퓨터 공학이 있다 그러면 이게 범위가 되겠지만 지금 여기는 국어 국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을 따로 써야 되는 칸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먼저 무슨 함수 들어가야 돼요? dsum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dsum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dsum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 바로 이 점수 합계죠. 그럼 점수 합계가 열번호가 1, 2, 3, 4, 5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필드 열번호에다가는 5를 적어주시면 되고 요 크리테리어 조건은 전공이 누구에 해당하는 컴퓨터 공학인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컴퓨터 공학에 해당하는 점수 합계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누기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여기 있는 이 공식에 보면 여기 나누기니까 여기 나누기를 우리가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누기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점수 합계를 구해야 되죠. 걔네 누구로 구하는 거예요? sum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직접 여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sum 어디? 요 점수 합계에 대한 전체 범위예요. 그리고 가로를 닫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체크 눌러주면 이렇게 31%가 나옵니다. 비율 문제니까 이 셀 자체가 백분율 셀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31%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번 문제로 가서 보시게 되면 3번 문제는 지금 함수가 3개가 나왔네요. if 에러가 나왔고 vlookup이 나왔고 에버레지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vlookup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뭔가 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여기 표가 있어요. 60부터 69까지가 D가 되는 거고 요거는 70부터 79가 C, 80부터 89가 B, 90 이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문제를 보면은 국어, 영어, 수학 점수에 뭐를 구해서 평균을 구해서 요 평균을 에버레지로 구해야 되겠죠. 등급표를 이용해서 등급표에 표시하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 밑에 보면 단 평균 점수가 60 미만이면 F래요. 여기는 F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표에 없다라고 하면 에러가 발생할 거잖아요. 그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뭐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 if 에러로 가서 F를 입력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if 에러가 나오면 보통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죠.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if 에러로 들어가서 에러가 발생을 하면 뭐다? F다.
에러가 발생을 하면 뭐다? F다. 그래서 if 에러 함수에 들어가면은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돌려줘야 될 값을 먼저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밸류에 가서 이제 무슨 함수 들어가면 돼요? vlookup에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들어가서 vlookup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vlookup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이렇게 함수에서 또 함수를 추가를 해서 중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삐뚤삐뚤하다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수식 입력줄에서 이 함수명을 한번 클릭해 주면 바르게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금 검색할 값은 우리가 이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평균 점수를 여기서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색할 값은 여기는 셀들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뭐를 구해야 돼요?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에버리지가 나온 거죠. AVERHE 가서 국어 영어 수학의 범위를 지정하면 평균값이 나오죠. 요 평균값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아까 밑에 도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표 범위 이쪽을 범위를 지정해야 되고 요 표 범위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보통 여러분들이 에버리지, HLOOKUP, 랭크 간혹가다 인덱스 이런 함수들에서는 이렇게 절대 참조를 해야 되는 거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 곳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등급이 필요한 거죠. 등급이 몇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2를 적어 주셔야 되고요. 요 마지막에 VLOOKUP과 HLOOKUP에서 마지막에 있는 요 렌지 룩업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지금은 정확하게 딱 일치하는 게 아니죠. 60일 때 딱 D가 나오고 70일 때 C가 나오는 게 아니라 60부터 69가 D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슷한 값을 일치해야 돼서 우리가 true라고 입력을 하거나 1이라고 입력을 하거나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C등급이 나왔네요. 그리고 나머지 채우기 핸들 해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60점 미만의 점수가 있다라고 하면 F가 뜨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if하고 뭐가 나왔냐면 day가 나왔어요. day. 여러분들 day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거예요? 어떤 특정 날짜에서 1만 추출하는 함수가 day라고 하는 함수죠. 그래서 우리가 2월, 연도, month, 월, day는 뭐다? 1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주문일, 여기 주문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주문일이 1을 뽑아내서 10일 이하가 되면 1차, 20일 이하가 되면은 2차, 그 외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3차예요. 그러니까 if가 지금 몇 번 들어가야 되냐면 출력돼야 되는 게 1차, 2차, 3차잖아요. 마이너스 1을 하면 if의 개수는 몇 번? 2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if 들어가 주시고 이렇게 if에 들어가 주셔서 요 주문일 이렇게 클릭하면 안 돼요. 요 주문일에서 1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야 된다? day. 요 주문일이 10일 이하이면 이거죠. 요 10일 이하이면 어떻게 된다? 1차가 된다. 1차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2차가 있기 때문에 if 한 번 더 들어가야 되죠. 다시 함수 추가로 해서 if를 한 번 더 들어가 주신 다음에 다시 day 요 주문일에서 1만 뽑아서 이번에는 20일 이하예요. 20일 이하가 되면 뭐다? 2차다. 그렇지 않으면 뭐다? 3차가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if 함수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채우기 핸들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1차, 2차, 3차 나타나지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우리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옮겨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함수가 여러 개가 나왔네요. if 나왔고 or 나왔고 count if가 나왔고 average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모두 80 이상이거나 얘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거나가 나온 거는 OR이죠. 그래서 여기 또 OR이 나왔고 그쵸? 그리고 세 과목에 뭐가 평균이 90 이상이면 얘가 1차 조건이다 그러면 얘가 두 번째 조건이 되죠. 여기 지금 평균이라고 나오는 것 때문에 여기 에버레지가 또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이면 패스,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래요. 그런데 if는 패스냐 공백이냐 때문에 if가 나온 거고 OR은 지금 조건이 두 개니까 나온 거고
세 과목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니까 에버리지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얘 count if는 왜 나왔을까? 이거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이 함수를 활용을 안 하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count if를 해결을 해야 되는 접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국어, 영어, 수학의 점수가 모두 80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있는 부분을 뭐로 해결을 해야 된다? count if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ount if에 들어가서 국어, 영어, 수학의 점수를 다 범위를 지정해서 이 세 과목이 다 80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세 개가 나오면 다 80 이상이 된 거잖아요. 개수가. 국어도 80이 넘고 영어도 80이 넘고 수학이 80이 다 넘으려고 한다 그러면 몇 개가 돼야 돼요? 80 이상이 되는 게 세 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count if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클릭을 해주셔서 if로 먼저 가야 되겠죠. if 함수에 들어가서 지금 조건이 두 개니까 여기에다 뭘 적어야 돼요? OR을 써야 됩니다. OR을 써야 되고 첫 번째 조건은 지금 국어, 영어, 수학이 80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를 count if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count if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count if는 먼저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에 범위, 그쵸? 범위 쉼표 누르고 조건을 써야 되겠죠? 그 조건이 뭐가 돼요? 80 이상이다. 그래서 count if를 닫으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셀 주소에 해당이 되는 거야. 우리가 보통 if 함수에서 조건식을 입력을 할 때는 셀 주소, 부동어, 값이잖아요. 이게 셀 주소가 된 거지. 그리고 부동어 값은 어떻게 돼요? 세 과목이 다 80 이상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세 과목이 80 이상이 되는 개수가 3개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는 3을 하면 얘가 부동어 값은 누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죠. 세 과목이 다 돼야 되니까. 그쵸? 이렇게 해서 는 3을 부동어 값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조건은 쉼표 눌러주시고 세 과목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에버리지 average 가로 열고 요 세 과목의 평균을 구한 결과값이 얼마 이상이 되면 90 이상이 되면 그쵸? 근데 이렇게 90 이상까지 되는데 여기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OR에 대한 가로를 안 닫아서 그래요. OR에 대한 마지막 가로를 닫아주면 true인지 false인지가 뜹니다. 그래서 요게 참이 나오면 뭐가 된다? 패스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나온다? 공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써주시고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채우기를 해주시게 되면 패스가 되는 부분이 있고 공백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함수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 3번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지금 함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알맞은 함수를 또 골라야 돼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요. 여기 한번 우리가 함수 문제를 보시면 average if s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라운드 다운이 나왔죠. 그래서 이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반올림이라고 나왔다라고 하면 라운드겠죠. 이 중에서. 그래서 첫째 자리까지니까 여기는 자릿수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구분이 인문이면서 그 다음에 얘가 첫 번째 조건이 될 거고 평점이 8 이상이라고 했어요. 얘가 두 번째 조건이 되겠죠. 요 평점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average if s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라운드나 라운드업이나 라운드 다운이나 이런 함수랑 같이 다른 함수가 나오면 라운드를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요 마법사에 들어가서 라운드 이렇게 들어가 주신 다음에 자릿수는 지금 얼마요? 소두점 첫째 자리까지니까 1을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라운드나 라운드업이나 라운드 다운 또는 뭐 트루스 이런 함수들이 같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넘디지트 자릿수를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커서를 요 넘버 칸으로 이동을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average if s에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average if s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verage if s도 여러분들이 구문을 알고 있지만 여기 average range라고 나와 있죠? 평균 범위예요. 평균 범위. 그렇죠? 그래서 어디? 요 평균에 대한 범위는 평점에 대한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범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해 놓고 평점, 계산을 해야 되는 범위가 요 평점이에요. 아래로 내려가면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크리테리어 렌지 1, 크리테리어 1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이 어디가? 구분이 여기죠. 구분이 누구에 해당이 되는 인문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인문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조건은 뭐가? 여기 보면 평점이라고 했잖아요. 요 평점이 그죠? 평점이 조건이 뭐가 된다? 8
이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8 이상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8.6%가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가서 보시게 되면 2번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요. 여기 보도록 할게요. 뒷섬하고 또 라운드가 나오네요. 뒷섬하고 뭐가 나왔다? 라운드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매출의 합계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수점 자릿수가 나왔을 때는 여기 예시를 잘 보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던 숫자가 땡 처리가 지금 2개가 됐죠? 그러면 여기 땡 처리 된 거 2개. 그 다음에 앞에 양의 수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릿수는 지금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조건을 이렇게 쓰라고 하는 칸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건 조건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을 우리가 한번 보면 부서가 영업부 2고 엔드네요. 제품명이 노트로 시작하느냐, 노트로 시작하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 그냥 끝까지 문제를 읽지도 않고 그냥 여기다 노트 써버리면 이 문제는 틀리는 거예요. 그죠? 노트로 시작이라고 했어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조건을 써주실 때 부서 영업부예요. 오타 없이 잘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제품명은 노트로 시작한다라고 해서 노트만 쓰면 안 돼요. 노트 별이죠. 노트로 시작한다라는 거. 얘가 만약에 별 노트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트로 끝나는이 되는 거고 별 노트 별이 되면 노트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 우리가 고급 필터 조건 입력하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그렇게 입력을 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먼저 뭐 들어가야 돼요? 라운드에 들어가야 되겠죠. 더 라운드에 들어가서 자릿수를 얼마로? 마이너스 2로. 그쵸?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넘버 칸에다가 클릭해 놓고 이제 뒷섬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뒷섬에 가서는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건 매출액의 합계이기 때문에 1, 2, 3,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열번호 뭐 들어가야 돼요? 4번이 들어가야 됩니다. 4번이 들어가야 되고 조건을 해야 되는 이 조건 범위는 우리가 어디가 돼? 여기가 돼야 되죠. 근데 이 노트별이 없어졌네. 우선 범위를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답이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답이 아니죠. 여기다 노트 별이 지금 빠졌어요. 노트 별. 그러면 답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그거에 대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제대로 입력이 안 되면 여기 함수는 뭐 어떤 숫자의 결과값이 나온다라고 해도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조건이 틀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서가 영업부이고 제품명이 노트로 시작하는 잘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노트로 시작하는 거, 끝나는 거, 뭐 포함하는 거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패턴 문제를.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아래로 내려가서 보니까 인덱스 매치 디맥스 이렇게 세 개의 함수가 이렇게 같이 나왔네요. 그죠? 여기 지금 보니까 함수명이 뭐뭐 나왔냐면 인덱스가 나왔고 매치가 나왔고 디맥스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판매 방식 여기에 지금 보면은 판매 방식이 온라인이 있고 오프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거? 판매 방식이 온라인 중에서 온라인 주문하는 온라인 주문 중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품명을 여기에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인덱스 매치라고 하는 거는 범위 지정한 곳에서 행과 열에 일치한 값이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매치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값이 몇 번째 행에 있는지 그 행번호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고 디맥스는 어떤 거야? 판매량이 여기서 가장 많은 제품명 그러니까 가장 많다라고 하는 걸 찾을 때 이 디맥스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뭐부터 들어가야 되냐면 인덱스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인덱스로 가주세요. 여기에서 인덱스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인덱스에 들어가서 요 범위를 지금 어디부터 지정을 해야 되냐면 제품명이 최초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명에 들어가게끔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다 할래요. 그러면 이렇게 다 해도 돼요. 그러면 열번호가 달라지는 거.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는 제품명에 들어가는 열번호는 2번이 되는 거고요. 저처럼 이렇게만 지정을 했다 그러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정해도 1번은 되겠지. 그쵸? 왜냐면 여기가 1, 2, 3이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만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열번호가 1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컬럼이라고 하는 게 열번호잖아요. 얘는 1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뭐를 몰라요? 행번호를 모르는 거야. 왜? 온라인 상품들 중에서 매출액이 가장 큰 값이 뭔지 모르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매출액이 가장 큰 행번호를 구하기 위해서 매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매치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직접 내가 여기서 쓰겠다라고 하면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치에 들어가면 여기 검색할 값이라고 나와 있죠. 요 검색할 값이 바로 뭐예요? Dmax로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품을 구해야 돼요. Dmax 이거 직접 써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필드명에 포함한 부분을 다 범위를 지정하고 전체 범위죠. 근데 우리가 이 전체 범위 중에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매출액이잖아요. 그럼 이 매출액이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있죠. 그래서 요 열번호는 몇 번을 적어주면 된다? 5번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판매량이 가장 많은 거니까 요 판매량이 가장 많은 거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죠. 여기 문제 보면 판매량이 가장 많은 거라 그랬잖아요. 판매량이 가장 많은 거. 그러니까 어디? 여기 1번, 2번, 3번, 4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어떤 거? 판매 방식이 누구에 해당이 되는 거? 온라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답이 120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방식 중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온라인이고 여기 온라인인데 제일 큰 수 12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120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요겁니다. 그죠? 자, 검색할 값이 요거고. 근데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 거야? 요 판매량 중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 검색할 값이라고 하는 요거에 해당하는 요 범위는 어디가 돼야 되냐 하면 우리가 요 판매량이니까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니까 0을 쓰면 여기 일행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행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여기 다시 어디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인덱스로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서 여기 열번호가 이제 몇 번을 적으면 된다? 1번을 적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노트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명이 누가 나왔어요? 노트북이 나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인덱스 매치가 나오는 함수를 좀 어려워하기는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인덱스의 뜻, 함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는 행과 열이 만나는 그 지점의 셀에 있는 위치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보면은 여기는 범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만 지정을 했을 때 열번호는 1번이 되는 거고 여기 매치에서 우리가 요 판매량에서 가장 높은 값을 찾았죠. 높은 값이 요 120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 행번호가 여기가 1이죠. 그러니까 1이 여기에서 지정했을 때 일행의 일렬에 되는 거는 노트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노트북이 출력이 돼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지금 이렇게 if하고 랭크가 나왔습니다. if하고 랭크가 나왔고 여기 랭크가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름인지 내림인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100m 기록은 기록이 낮은 게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낮은 게 1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뭐예요? 오름차순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오름차순일 때는 어떻게 돼야 된다? 1을 꼭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이면 금메달, 2등이면 은메달, 3등이면 동메달. 그 외에는 공백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금메달 나와야 돼, 은메달 나와야 돼, 동메달 나와야 돼, 공백 나와야 되죠. 출력돼야 되는 게 4개예요. 나 마이너스 1을 빼면 if가 지금 몇 번 들어가야 된다? 3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if 들어가 주신 다음에 랭크는 직접 써보도록 할게요. 랭크.eq 가로 열고 누구? 요 100m 기록이 어디에서? 요 100m 기록 전체에서 요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뭐 들어가야 돼요? 절대 참조 들어가야 되고 얘는 오름차수니까 1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거 1 안 들어가면 이 문제는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를 닫아주면 랭크는 된 거죠. 또 우리가 요거를 계속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복사를 좀 할게요. 복사 컨트롤 C 복사 얘가 뭐가 나오면 1이 나오면 얘는 뭐다? 금메달이에요. 직접 써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죠? 금메달. 그러면 다시 또 여기 밑에 칸에다 놓고 다시 뭐 들어가야 돼요? if에 들어가서 아까 복사한 거 붙이게 하면 되죠? 컨트롤 V 는 2등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은메달이에요. 그죠? 다시 또 if에 들어가서
다시 등수가 이번에 몇 등을 하면 3등을 하면 얘는 뭐가 된다? 동메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다? 공백이다. 이렇게 해서 해주게 되면 함수가 길어지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 랭크라고 하는 거를 복사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함수는 수식 입력들은 꽤 길게 나오지만 함수 문제를 풀 때는 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복사하는 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금메달, 은메달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이렇게 if하고 라지하고 스몰이라는 함수가 다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판매액 중에서 상위 두 개. 요 상위 두 개라는 건 라지로 구하면 되겠네요. 라지로. 요 상위 두 개에 해당이 되는 거는 하트가 3개. 하위 두 개가 해당이 되는 거는 하트가 3개. 그 외에는 공백이에요. 그럼 이것도 출력돼야 되는 게 지금 3개니까 마이너스 1을 빼면 if의 개수는 몇 개다? 2개가 되는 겁니다. 하위 두 개는 스몰로 구하면 되고 상위 두 개는 라지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고 뭐에 들어가서 if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뭐가? 기준점은 누가 되는 거야? 판매액이 기준점이 되는 거죠. 요 판매액이 뭐보다? 상위 두 개보다 큰 게 1등, 2등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야 돼요. 뭐보다? 라지, L-A-R-G, 라지. 어디에 있는 거? 여기는 여기 범위 전체에서. 요거는 움직이면 안 되겠죠. 라지를 구하거나 스몰을 구할 때 사용하는 요 범위는 판매액의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되고 몇 등? 1등, 2등까지기만 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1을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상위에 해당하는 두 개의 값보다 요 판매액이 크면 하트가 몇 개 나와야 돼요? 3개가 나와야 돼요. 요 하트 나오게 할 때는 우리가 엑셀에서 특수 문자는 한글 자음을 누르고 한자키 눌러주면 되는 거죠. 한자키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하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하트. 그래서 요거를 계속 쓰기 싫으면 복사했다가 이렇게 붙이기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미음을 눌러서 한자키를 눌러주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다시 또 뭐에 들어가야 돼요? if에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번에는 작아야 되겠죠. 두 개가 작아야 되는 거니까 이하로 해주시면 되고 이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스몰, S-M-A-L, 스몰 중에서 하위 두 개는 얘도 또 범위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참조 들어가야 되고 하위 몇 개까지? 2개까지. 그러니까 요 98만 원이라고 하는 게 하위에 해당하는 어떤 두 번째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번째 값보다는 같거나 작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미음 한자를 눌러서 또 하얀 하트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얘도 복사를 했다가 붙이기를 해주는 게 편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뭐다? 공백이다. 또 공백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트가 검은색이 나오는 거는 2군데가 있어야 되고 또 하얀 하트가 나오는 거가 2군데가 있으면 얘네들이 꼴등, 그러니까 밑에 하위권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예요. 요거. 뭐 해야 되는 거? 절대 참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쵸? 그리고 부동어의 요 방향도 여러분들이 이상이냐 이하냐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 요 한글 자음은 미음을 눌러주시고 요 탭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펼쳐져요. 펼쳐지면은 여기서 필요한 하트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미음 눌러주시고 무슨 키다? 한자 눌러주시고 탭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쫙 펼쳐지니까 도형을 찾기가 수월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함수 2단계 함수 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 4번 시트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면 if and, or, year, month, day 이렇게 함수의 종류가 지금 여러 개가 이제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공연 일자가 여기 있는 공연 일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공연 일자가 12월 또는 1월 그러니까 또는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 5월이 지금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먼스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성수기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수기하고 공백 때문에 if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함수는 if, or, months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에 들어가서 함수 마법사 들어가서 if 첫 번째 조건이 지금 12월 또는 1월이니까 5월이 먼저 필요하겠네요. 5월에 들어가서 요 공연일자의 월이 12월이냐 1월이냐를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month에 들어가서 공연일자의 이 월을 뽑아낸 결과가 몇 월이면 12월이면 그죠? 요거고 또 하나 조건은 또 뭐냐? month가 요 공연일자의 월이 이번에는 몇 월이 나오면 1월이 나오면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지금 5월에 대한 가로를 닫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추루간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조건 중에 하나가 만족이 되면 얘는 뭐다? 성수기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고 나머지는 뭐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제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2번 문제는 이렇게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주어진 함수가 hlookup과 left와 proper가 나왔어요. 그래서 도서 번호의 첫 번째 문자. 이 도서 번호의 첫 번째 문자라고 하는 건 알파벳에 있는 AD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자와 여기 장르 코드표에 보니까 또 ADH가 나와 있잖아요. A가 나오면 장르가 액션이고 D가 나오면 드라마, H가 나오면 호러예요. 그죠? 요 첫 글자 뽑아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력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장르는 지금 다 소문자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첫 글자가 나와 있는 거를 첫 글자만 뭐로 바꿔서 표기를 하래요? 대문자로 표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프로퍼가 지금 여기 우리가 뭐 A일 때 장르가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최종으로 나오는 거는 액션에서 A자가 대문자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함수는 프로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퍼를 먼저 들어가야 돼.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프로퍼를 먼저 써주시고 요 프로퍼 안에다가 이제 hlookup하고 left를 구하면 되는 거겠죠.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 가서 hlookup으로 함수를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hlookup에 이렇게 들어가 주셔서 검색할 값은 요 hlookup에 들어가서 요 검색할 값은 지금 어떤 거예요? 도서 번호의 첫 글자니까 여기서 left 요 도서 번호에 있는 몇 번째 글자? 첫 번째 글자를 요 a가 나왔잖아요. 그걸 어디서? 요 표 범위에서 찾는 거죠. 여러분들 요 표 범위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절대 참조하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채우기 핸들 했을 때 이 범위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거 하나만 구한다. 그러면 이거 절대 참조 안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행번호는 장르이기 때문에 몇 번이다? 2번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0을 써줘야 돼요. 여기에 지금 A일 때 액션이 나왔지만 앞에 프로퍼가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결과는 첫 글자가 대문자로 나온 거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고 나머지 채우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첫 글자만 뭐로 나왔어요? 대문자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3번 문제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로 가보시게 되면은 또 함수가 뒷섬 나왔고 에버레이지 나왔고 라운드 다운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함수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행거리 평균은 내림이니까 라운드 다운에 나왔고 요 내림한 거를 어떻게 표기하래요? 정수예요. 소수점이 없어요. 그래서 정수 처리는 자릿수가 뭐가 된다?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참가자 구분 중 성인 참가자 구분 중에서 성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참가자 구분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성인 그리고 청소년의 주행거리 청소년의 주행거리를 어떻게 해서 주행거리의 뭐를 합계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참가자 구분 중에서 성인에 대한 합계를 구하고 또 청소년 주행거리의 합계를 구해서 그거에 대한 뭐를 구해라?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평균 구한 거를 어떻게 해라? 내림을 해서 처리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조건을 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참가자 구분 쓰고 여기는 성인 조건을 여기다 쓰라고 했기 때문에 참가자 구분 청소년 오타 없이 잘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놓고 먼저 라운드 다운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라운드 ROUND 라운드 다운에 들어가서 정수니까 여기 뭐 적어야 돼요? 0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이 넘버라고 하는 거에 어떤 수가 나온 거를 라운드 다운으로 해서
정수 처리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평균이에요. 평균. 그래서 어떤 거? 성인에 대한 주행거리 합계, 청소년 주행거리의 합계. 그 두 개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에버리지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여기서 AVER, AGE. 에버리지 안에다가 여기다 뒷섬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뒷섬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직접 한번 써볼까요? 뒷섬. 이렇게 가로를 열고. 나 이렇게 직접 쓰는 게 어렵다 그러면 함수 마법사로 추가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뒷섬에 들어가서 전체 범위.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죠.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주행거리 합계니까 이 주행거리가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있죠. 그래서 여기 열번호는 뭐가 된다? 5가 되는 거고 조건은 지금 참가자 구분이 성인인 거니까 여기 참가자 구분이 누구다? 성인에 해당이 된다. 가로를 닫아주면 그 주행거리의 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번에는 청소년의 주행거리 합을 구해야 되니까 다시 뒷섬에 들어가서 똑같죠. 범위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열번호도 똑같죠. 뭐만 달라졌어요? 조건만 달라졌어요. 청소년으로. 가로를 닫아주면 요거 두 개에 대한 평균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이 나왔지만 앞에서 정수 처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확인을 눌렀을 때는 지금 가로가 안 닫혀져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에러가 떠요. 지금 여기 보면 라운드 다운에 아까 자릿수를 0을 썼잖아요. 그죠? 요 자릿수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500 얼마가 나왔다? 75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수 처리하는 것 때문에 라운드 다운이 나왔고 요 참가자 구분 중 성인, 청소년의 주행거리 합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성인의 주행거리 합계 따로 구해야 되고 청소년의 주행거리 합계를 따로 구해서 요 두 수에 대한 뭐를 구해야 된다?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한 결과값을 정수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4번 문제는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보면 count if count 요 mod.sngl이라고 하는 요 채빈값 구하는 함수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여기 판매 횟수에서 요 판매 횟수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판매 횟수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횟수를 가진 메뉴의 비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비율 구하는 공식을 여기 알려줬어요. 요 비율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채빈값 판매 횟수를 기록한 메뉴 수. 그래서 채빈값이 지금 뭔지 모르니까 그 채빈값에 해당하는 메뉴 수가 뭔지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거를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채빈값 판매 수를 기록한 메뉴 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걸 구하기 위해서 count if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여기다 놓고 count if 함수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count if 이렇게 count if에 들어가 주셔서 요 범위는 판매 횟수에서 채빈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채빈값이 뭔지 몰라요. 그 채빈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mod.sngl이 필요한 거죠. mod.sngl이에요. 그죠? 오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판매 횟수에 대해서 채빈값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냐? 120이래요. 120. 채빈값이 120. 그러니까 120의 개수가 몇 개냐? 4개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보면 나누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가서 여기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여기다 클릭해 놓고 나누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개수 이건 카운트는 직접 써볼까요? 전체 개수 요 판매 횟수의 개수가 전체 몇 개인지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면은 우리가 이거 체크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몇 퍼센트가 40%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mod.sngl이라고 하는 건 채빈값을 구하는 함수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이제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가서 보시면 5번 문제는 if 에러랑 추주랑 랭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출 S의 순위를 구하여 순위가 높은 1등부터 3등까지는 다독이고요. 그 외에는 공백으로 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 횟수가 가장 많은 것을 1위로 하라고 했으니까 내림차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 1, 2, 3등은
다독이라고 써주면 되고 나머지는 공백이라는 거잖아요. 나머지 공백 처리를 우리가 뭘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요 if 에러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if 에러로 들어가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if 에러. 요 if 에러의 함수에 들어가서 나머지는 뭐다? 공백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추주 랭크로 풀어야 되겠죠. 추주 함수로 들어가서 추주 들어가야 돼요. 그죠? 추주에 들어가서 요 랭크 구해야 되겠죠? rank.eq 가로 열고 누구에 대한 순위? 대출 횟수에 대한 순위예요. 요 대출 횟수가 요 대출 횟수 전체에서 몇 등에 있는지 구하는 거죠? 얘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은 게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림차순이라서 0을 생략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죠? 4등 했어요. 4등은 다독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1, 2, 3에다가는 똑같이 뭐라고 써야 돼요? 다독 적어주시면 돼요. 다독 많이 읽었다. 그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4등, 5등, 6등은 적지 않아요. 얘네들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공백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확인을 눌러주고 에러가 나면 공백이 되는 거고 1, 2, 3등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독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함수 2단계 함수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 5 시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에는 지금 에버레이지, 그러니까 HLOOKUP하고 에버레이지 IF하고 나왔습니다. 함수가.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참가자 구분, 여기 참가자 구분에 보면 솔로도 있고 그룹도 있어요. 이 솔로 그룹의 경연 점수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래서 여기 솔로에 해당하는 여기 등급이 솔로의 평균 점수를 구해서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등급표를 보고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라고 하는 건 70부터 79가 C가 되고 80부터 89가 B, 90부터 99가 A, 100 이상이 되면 S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구해서 채우기 엔드를 했을 때 두 개에 대한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먼저 우리가 HLOOKUP에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HLOOKUP에 들어가 주셔서 검색할 값은 이 경연 점수가 아니라 솔로 그룹의 경연 점수가 필요한 거죠. 이럴 때 이제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에버리지 if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에버리지 if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 함수 추가로 들어가서 에버리지 if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리지 if로 들어가서 범위가 누구? 요 참가자 구분이 누구에 해당이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여기 있는 솔로에 대한 걸 구하지만 요걸 구한 결과를 채우기 엔드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릴 거잖아요. 그럼 이 솔로나 그룹이나 들어가 있는 요 참가자 구분의 요 범위는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야 된다? 절대 참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조건은 솔로죠. 나중에는 그룹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입력하지 않고 솔로하고 그룹이 적혀져 있는 이 셀들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 범위는 어디가 돼야 돼요? 경연 점수잖아요. 이 부분이죠. 얘도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되죠. 왜? 어떻게 돼요? 이 솔로가 해당하는 이 경연 점수도 이쪽이고 그룹에 해당하는 그 경연 점수도 여기잖아요. 같기 때문에 얘는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HLOOKUP을 수식 입력줄에서 이 HLOOKUP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게 넘어가죠. 그래서 평균값이 여기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평균 점수에 따른 등급은 여기서 구하는 거죠. 여기 전체. 이 범위도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절대 참조해줘야 되고 우리는 이 범위에서 등급이 필요한 거니까 등급은 두 번째 있어요. 그리고 얘는 딱 70점 때 C가 되는 게 아니라 70부터 79까지가 C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아니라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B등급이 나왔고 솔로는 그룹은 몇 등급이 나왔냐면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제 2번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어떤 함수가 나왔냐면 지금 보시면 dAverage하고 int가 나왔어요. dAverage하고 int가 나왔는데 int라는 건 어떤 거예요? 가까운 정수로 내림하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평균은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까운 정수를 내림하여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int 내림하 그러니까 어떤 점수가 소수점에 막 나왔다 그러면 정수 처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int 자체가. 조건은 어떻게 된다? 지역이 서울이거나 부산이래요. 이거나 5알이죠. 이거나 부산이다. 그거에 대한 판매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여기다 써야 되기 때문에 지역이 서울이거나 부산이다. 그래서 이게 이거나 라고 하는 게 다른 행에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 부산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안에다가 인트 안에 들어가야 돼. 인트 안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D-average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함수로 추가로 들어가서 D-average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D-average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어디 부분? 여기 전체 범위죠. 요 전체 범위에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평균은 판매액에 대한 평균이니까 요 판매액이 네 번째 있죠. 그래서 여기 열번호 4를 적어주시면 되고 조건 범위는 여기다. 지역이 서울이거나 부산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0.5가 나오지만 딱 떨어지게 5047이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조건을 잘 입력을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제 3번 문제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if, choose, rank 세 개의 함수가 나왔습니다. if도 나왔고 choose도 나왔고 rank도 나왔어요. 그런데 우선 랭크가 나왔으니까 여기 보니까 관객수가 가장 많은 게 몇 등이 된다? 1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관객수에 대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1위, 2위, 3위 그 외에는 공백으로 처리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추주가 없다라고 하면 추주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 if에 들어가서 이렇게 는 1, 1위, 2위, 3위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추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if를 여러 개 써서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if를 한 번만 써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if 함수에 먼저 일단 들어가 주세요. if로 들어가 주셔서 if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 관객수에 대한 순위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랭크.eq 요 관객수가 어디에서 여기 전체에서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요 등수가 얘가 셀주수예요. 그죠? 요 등수가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에 따라서 1이냐 2냐 3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는 1하고 여기다 1이라고 쓰게 되면 앞에서도 이런 문제 풀어봤지만 는을 1이라고 쓰고 그러면 if 함수를 여러 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1등 2등 3등에 들어가는 수의 범위는 3 이하잖아요. 3 이하. 이거를 3 이하로 해도 되고 4 미만으로 해도 얘도 1, 2, 3이고 얘도 1, 2, 3이잖아요.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렇게 된 것만 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뭐다? 공백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1등일 때 1이 나와야 되고 2등일 때 2이 나오고 3등일 때 3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나오게 해주는 걸 누가 한다? 추주가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추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서 어디로 들어가서? 추주 함수에 들어가서 등수를 구한 결과 rank.eq 요 관객수 전체에서 요 절대 참조해야 되겠죠? 얘가 1이 나오면 밸류 1번에다 뭐라고 쓰면 돼요? 1위. 2가 나오면 얘는 뭐다? 2위. 3등이 나오면 뭐다? 3위. 4등은 안 써요. 공백 안 해요. 왜? 우리가 if 함수로 다시 여기 넘어가면 수식 입력자에서 이리로 넘어가면 얘는 어떻게 돼요? 1, 2, 3등만 여기 추루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1, 2, 3등이 된 사람만 1 쓰고 2 나오고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주함수에서 여기 뒤에다가 4, 5, 6 해서 공백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1, 2, 3등이 안 한 사람은 거짓값으로 가니까 이 거짓에 뭐가 있어요? 공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if를 한 번만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게 되면 1등, 2등, 3등에 이렇게 표기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if하고 추주가 나왔다라고 하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 if 함수의 그 조건식을 어떤 기준점에 이하냐 뭐 이상이냐 요거를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가 나왔냐 Dmax하고 Dmin이 나왔어요. Dmax하고 Dmin이 나왔는데 여기 예시를 보면은 최고 반복 획수가 50이고 최저 반복 획수가 20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표기를 하래요. 그래서 요거 표기하기 위해서 요게 엔드 연산자가 지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보이시죠? 요런 형태로 나오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글씨가 여기에 보면 반가로 닫고 공백 있고 최저 있고 가로 있죠. 이런 부분들을 잘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Dmax를 구해야 되죠. 값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Dmax를 구해야 되는데 앞에 누가 있어요? 최고하고 누가 있어요? 반가로가 있어. 최고하고 누가 있나? 반가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는 큰 따옴표 안에다가 최고 반가로. 그쵸? 그리고 나서 큰 따옴표 해주고 엔드를 눌러요. 그쵸? 엔드 눌러주고 누구 들어가면 돼요? Dmax 들어가면 되겠죠? 지금 이제 뭐를 들어가면 된다? Dmax를 들어가 주면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Dmax에 들어가서 여기 전체에서 반복 횟수가 몇 번째 있는 거? 네 번째. 그쵸? 조건은 누구예요? 여기 문제 보면은 운동 종목 중에서 스쿼트라 그랬죠. 스쿼트.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으니까 얘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스쿼트. 이렇게.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최고 가로 닫고 50이 나와요. 근데 반가로가 지금 이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엔드 해주고 큰 따옴표 안에다 반가로 쉼표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뭐 써야 돼요? 최저 적어주시고 가로까지 열어주셔야 되겠네요. 그죠? 최저의 가로를 열어야 그것도 숫자가 또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체크 한번 눌러보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최저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가로까지 들어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다시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엔드 연산자를 집어넣고 엔드 연산자를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D 민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함수 추가로 들어가서 D 민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똑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몇 번째? 네 번째 운동 종목이 누구에 해당하는? 스쿼트에 해당하는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20이라는 게 나오죠. 그런데 가로를 또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식 입력줄 끝에 가서 엔드 연산자 하고 가로를 닫아주면 이렇게 출력 결과대로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공백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공백이 들어가 있죠. 가로 닫고 쉼표 한 칸 띄고 최저 가로 닫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좀 해주셔야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 문제는 학생 코드의 8번째 문자가 그러면 요거는 이제 미드로 8번째 글자를 뽑아내야 되는데요. 요 학생 코드에 보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8번째 글자입니다. 요 8번째 글자가 1이 나오면 1학년, 그 다음에 2가 나오면 2학년, 3이 나오면 3학년으로 요 학년에다가 결과를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주라고 하는 함수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추주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함수? 인덱스 넘버에 따른 숫자 번호가 1번이 나오면 1에 입력한 값이 출력이 되고 2가 나오면 2에 입력한 값이 출력이 되는 그런 추주 함수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다가 답을 클릭을 해주시고 추주 함수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추주 함수에 이렇게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인덱스 넘버가 있습니다. 이 인덱스 넘버는 반드시 숫자여야 돼요. 그리고 그 숫자도 1부터 254까지 해당하는 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1이 나오면 이 밸류 1에 입력한 값이 출력이 되는 거고 얘가 2가 나오면 2에 입력한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덱스 넘버는 이 학생 코드의 8번째 글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미드 이 학생 코드에 있는 8번째 글자가 그죠? 8번째 글자가 1이 나오면 몇 학년? 1학년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넘어갈 때는 탭을 눌러주면 양쪽에 큰 따옴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2학년 그리고 3학년 요 마지막에서도 요 3학년 뒤에 큰 따옴표가 나와야 되니까요. 탭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8번째 글자에 따라서 이렇게 학년이 구분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함수 2단계 함수 6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 6시트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VLOOKUP, left, right, 그 다음에 AND 연산자까지 해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구역에 여기 구역이라고 하는 게 R석, 뭐 S석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구역의 첫 문자. 그러니까 RSA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석의 마지막 글자. 이 자석의 마지막 글자라는 거 요거 12를 말하는 거고 얘는 R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마지막 글자. 그러니까 R1이 되는 거고 얘는 S
O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요 자석의 마지막 문자를 결합해서 요게 자석별 요금을, 요 공연 금액 요금을 여기다 구하라고 했는데, 공연 금액은 요금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하래요? 인원을 하래요. 그러니까 요거를 추출해서 여기다 인원을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는 요 브이루거, 레프트, 라이트, 엔드 연산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먼저 브이루거에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브이루거에 먼저 들어가 주셔서 요 검색할 값을 구역의 첫 번째 글자를 뽑아야 돼요. 구역에 있는 요 첫 번째 글자를 뽑아내주고, 얘랑 뒤에 있는 자석이랑 연결해야 되니까 연결 연산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라이트 자석의 마지막 글자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R1이 나왔지만 여기 코드표에 나와 있는 거에 보면은 다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하게 되면 R1이 나오니까 일치하는 값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큰 따옴표 안에다가 하이픈 들어가고 얘를 다시 연결 연산자로 연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R 빼기 1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레프트하고 라이트만 연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코드가 여기 하이픈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하이픈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요 표 범위는 여기가 되는 거죠. 이 표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요 범위 지정한 표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금이죠. 그 요금이 열번호 두 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정확하게 딱딱 떨어져서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0을 써줘야 돼요. 그죠? 0을 써줘야 되고,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그 코드 번호에 따른 요금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공연 금액은 요금에다가 자석 번호, 인원을 여기다, 요금 나온 거에다가 인원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끝난 게 아니라 여기 수식 입력줄 여기에다 갖다 놓고요. 클릭해 주시고 곱하기 인원을 눌러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체크하면은 이렇게 공연 금액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급하다고 이거 인원 곱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곱하기 인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먼저 구하고 구한 결과에다가 곱하기 인원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2번 문제를 가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가서 보시게 되면은 디카운트가 나왔습니다. 디카운트가 나왔는데 여기 나와 있는 매출, 근태, 서비스 점수가 모두 얼마요? 80점 이상인 직원 수를 구하래요. 그래서 디카운트가 나왔고 구한 결과에다가 뭐를 붙이래요? 명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세 과목이 다 80 이상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 여러분들이 조건을 써줘야 돼요. 매출, 근태, 그 다음에 서비스. 이게 다 뭐가 얼마가 돼야 된다? 80 이상이 돼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 똑같이 80 이상이 돼야 돼요. 그죠? 이렇게 이거는 잘못 적었네요. 그죠? 이게 다 80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다 입력을 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뭐에 들어가야 돼요? 디카운트에 들어가야 되겠죠. 디카운트에 들어가 주셔서 디카운트하고 디카운트 A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데이터베이스 함수고 개수를 구하는 거긴 하지만 디카운트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고 디카운트 A라고 하는 거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달라요. 그죠? 그래서 먼저 데이터베이스 함수 여기 다 필드명 포함해서 범위 지정하고 요 필드 열번호는 1번을 절대 쓰면 안 돼요. 1번은 숫자가 아니니까 2, 3, 4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조건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죠? 여기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5명이 나왔고 여기 뒤에다가 뭐를 적어야 돼요? 엔드 연산자 이용해서 뭐를 넣어줘야 된다? 명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 그죠? 명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 구해놓고 뒤에다 명을 안 쓰면 그냥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 쓰는 거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생산 수량을 구하는 건데 if하고 뭐가 나왔어요? max가 나왔습니다. max가 최대값 구하는 거, 미니 최소값, 중간값 구하는 거 메디안이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주문 수량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주문 수량이 재고량보다 어떻게 되면 크면이니까 이거잖아요. 이거보다 크게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큰 경우는 주문 수량과 긴급 수량의 큰 값을 표시하고 그 외에는
주문 수량을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클 때는 요 주문 수량과 요 긴급 입고 수량 있잖아요. 그 둘 중에 큰 값을 표시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주문 수량을 표시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뭐가 주문 수량이 뭐보다 크면 요거 재고 수량보다 크면 요게 이제 조건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맥스 m 요거는 그냥 바로 그냥 쓸게요. 맥스 어디에서 요 주문 수량과 어떤 거, 그 다음에 긴급 입고 요거 있죠. 요거 수량 중에 둘 중에 큰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뭐가 나오면 된다? 어떤 게 나오면 돼요? 주문 수량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봐야 돼요. 그냥 값을 딱딱 알려주지 않고 주문 수량과 긴급 입고 수량 중에서 큰 값, 요거를 우리가 맥스로 구한 거야. 그죠? 요 구한 값이 참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그냥 주문 수량. 주문 수량이 들어가는 이 셀을 그냥 클릭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130하고 120하고 이렇게 비교가 돼서 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답이 이렇게 다르게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 문장을 잘 이해를 좀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지금 선수 기록이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D 에버레이지하고 뭐가 나왔어요? 라운드가 나왔습니다. 문제를 보면은 여기 정수 처리하라고 하는 요 부분은 평균은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정수로 표기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딱 어떻게 돼? 정수 표기가 되는 거는 자릿수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는 거고, 조건은 여기다 쓰라고 했고, 또 D 에버레이지하고 라운드가 나왔습니다. 그럼 포지션이 공격수이면서 득점이 15점 이상이거나 라고 했어요. 그리고 포지션이 수비수이면서 득점이 8점 이상인 선수들의 득점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이게 공격수이면서 15점 이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로 묶어서 하나가 되는 거고, 포지션이 수비수이면서 득점 8점 이상이라는 게 두 번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OR이니까 다른 줄에다 조건을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지금 뭐라고 적어주셔야 되냐면 포지션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고 옆에는 득점을 써야 되겠죠. 첫 번째 조건은 포지션이 공격수가 돼야 되고 득점은 얼마가 돼야 된다? 15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 또는 뭐가 돼야 된다? 수비수이거나 득점이 얼마 이상? 수비수죠. 수비수이거나 8점 또 뭐예요?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8점 이상이다. 이렇게 그죠? 공격수 포지션이 공격수이면서 득점이 15 이상이거나 포지션이 수비수이거나 득점이 8 이상인 득점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한 평균을 정수 처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라운드에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라운드에 먼저 들어가서 정수 처리해야 되니까 자릿수는 뭐다?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D 에버레이지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D 에버레이지에 들어가면 전체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계산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 득점의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득점이 여기가 1, 2, 3, 4번에 있기 때문에 열번호는 뭐가 된다? 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건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조건이 틀리면 답이 이상하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정수 처리가 되는 거니까 14.25가 14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고 조건을 쓰는 거를 오타 없이 잘 입력해서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지금 보니까 if하고 or이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if하고 뭐가 나왔어요? or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브레이크 반응 시간이 0.8초 이상. 이게 첫 번째 이제 조건이 되겠죠. 얘가 첫 번째 조건 되고, 그 다음에 타이머 마모드가 70% 이상, 배출가스 농도가 1.0 이상, 이 중에서 요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합격이고, 그쵸? 여기 또 조건이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중에서 또 하나라도 또 뭐가 해당이 되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의가 되는 거고, 그 외에는 합격이래요. 그러니까 if가 불합격, 주의, 합격이니까 if가 몇 번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 1 빼면 2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if를 2번을 구해야 돼요. 가서 if에 들어가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OR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조건은 요게 0.8초 이상. 0.8초 이상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요 조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얘는 70% 이상. 70% 이상. 또 세 번째 조건은 뭐예요? 얘가 이번에 얼마? 1.0 이상이에요. 1.0 이상. 그대로 적어주세요. 이렇게. 요거를 뭐 다르게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와 있는 모양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퍼센트가 여기는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70만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퍼센트로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냥 70이라고만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이게 70. 여기에 퍼센트 단위니까 문제에선 퍼센트 이상이라고 나왔지만 여기 있는 건 퍼센트 기호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 우리는 그냥 뭐만 적어주면 돼요? 70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된다? 불합격이에요. 이렇게 이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면 불합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건이 또 있죠. 다시 뭐에 들어가서 if에 들어가서 또 OR을 적어주고 첫 번째 브레이크 반응 시간이 0.6초 이상. 이번에 0.6초. 그 다음에 타이머 마모드는 50 이상. 50 이상. 그 다음에 배기 가스 노출은 얼마 이상이에요? 얘는 0.7 이상입니다. 가로 닫아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얘는 뭐다? 주의. 나머지는 뭐가 된다?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거를 조건을 3개를 그냥 그대로 나열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조건 3개를 OR을 통해서 나열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 하나라도 들어가면 불합격이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들어가면 주의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조건과 여기 있는 조건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만 뭐가 되는 거예요?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죠?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불합격, 합격, 주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함수 2단계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